여수시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잡음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원 해결을 이유로 거액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순천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목포역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역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25 강진 청자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청자의 아름다움과 함께 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에 또 한 번 눈 소식이 예보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2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5cm의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23일 늦은 새벽부터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은 찬 북서풍이 계속 유입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지면서 아침은 영하 7도에서 1도, 낮에는 영상 1도에서 7도 정도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6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방침상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비해 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갖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잡음들이 나오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하루에 35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비롯해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11월 원래동으로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그동안 사업 추진 방식 절차부터 민간 투자 제한 과정 등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이 시작된 뒤 2년여 동안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하는 공문서가 단 2건에 그치고 이마저도 비공식적인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또 여수시는 사업 추진 방식이나 최종 입지가 결정되기 전이었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놓고 혼란이 지속됐던 상황. 여수시 의원들은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무방하더라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 입지를 가지고 이미 여수시가 피백에다가 그 제안서를 들어와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민투 사업에 대한 그 결정을 해줘야 된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래야지 그게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가결이 되는데 현재 지금 조건으로서는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도 쏟아졌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생활공간이 합쳐진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설도 저희들 우리 유럽을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 자원회수시설이 친환경 쪽으로 같이 주민들과 같이 또 그것을 또 사업성으로 해가지고 또 그 돈을 주민에 돌려주고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토론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재검토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마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기존대로 추진하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1년에 5에서 10% 이상 발생하고 2030년부터 가동이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소각 비용 자체가 또 엄청나게 부담은 없는데 이게 그 불신을 해소시키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회랑 투명성 있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재개를 요청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심의를 거칠 방침입니다. 이후 전문기관에 위탁해 3자 공고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때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줄 수 있는 가점을 최소한으로 주거나 부여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아 이번 사업의 순항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순천시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공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되면서 곳곳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선구자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불법 기상개업을 자행한 내란 수괴와 동조자를 옹호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노릇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보수단체 집회 예고에 반발하며 21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고장인 전남 강진에서 청자축제가 열립니다. 청자의 아름다움과 함께 봄축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현장에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라는 꽃말을 지닌 원추리 꽃문양이 새겨진 고려청자. 정교한 꽃무늬의 조형미와 비색의 독창성이 어우러져 고전미를 자아냅니다. 지난해 12월 강진에서 출토된 청자기와에는 해성류와 문양이 더해져 고려시대의 품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고려 왕실에서 애용했던 청자들이 강진 청자박물관에 전시돼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 청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게 되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국보를 전시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청자 만발 전시회는 축제 기간인 3월 3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특별히 축제 기간 동안 3월 3일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전시가 오픈됩니다. 이번 전시를 오셔서 청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올해로 53회를 맞은 강진 청자축제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자 물레 성형과 태토 밟기 등 전통 도자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여기에는 핑크퐁 같은 인기 캐릭터 조형물과 에어 바운스, 체험존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체험으로는 태토 밟기, 청자 발굴, 레이저 청자컵 장식 체험 등이 있는데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값 관광이 도입돼 방문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강진에서 지출한 금액의 50%를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고려 왕실의 품격을 담은 청자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진 청자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천억 원을 들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매입한 물량은 분양 전환형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은 미분양이 3,598가구, 준공후 미분양은 2,450가구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물량이 많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2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2법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력망 확충법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포화 상태인 광주와 전남의 전력 개통을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 2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항일 독립유산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군 도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항일 독립유산 지정 가치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항일 독립유산을 항일 유적, 항일 시설, 독립유물로 구분해 조사 발굴하고 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해남군의 절임 배추 판매 실적이 역대 최고치인 1,2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이 지역 절임 배추 생산동가 7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판매된 절임 배추는 모두 319만 2천 상자로 1년 전 248만 상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단가는 20kg 한 상자당 4680원 선으로 1년 전인 37,400원보다 9% 상승했습니다. 해남군의 지난해 배추 재배 면적은 모두 4,257헥타르 규모로 전국 재배량의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정부의 전남 지역 해양수산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김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신규 물김 양식장을 확충해 놓고도 이를 처리할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망 어업 특성상 금지 체작에 해당하는 어류가 불가피하게 혼액될 수밖에 없고 대형 어업 휴어기에 맞춰 금어기가 설정되다 보니 정치망 어업의 어획일수와 어획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상금 6천만 원을 내걸고 목포 문학상 공모에 나섭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목포 문학상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되고 박화성 소설상은 장편 소설 분야로 상금 5천만 원, 최근 2년 안팎에 출판된 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상금 600만 원의 본상, 상금 400만 원의 공개되지 않은 작품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목포문학관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당선작은 9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올해 영암군의 전기차 보급 규모는 승용차 100대, 화물차 90대 등 모두 190대로 승용차는 최대 1,310만 원, 화물차는 2,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전체 물량의 10%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수면 개선에 효과적인 특허 기술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울릉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해살이 생물 길초근에서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추출물에 대한 특허 기술을 원료 생산과 유통, 개발에 특화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